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수능 특강 4강 3점 테스트 짝수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플로리나 산소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과 절대 온도 T에서 농도로 정의되는 평형상수 K이다. 자, 이렇게 산소하고 플로린이 반응해서 이 플로리나 산소가 만들어지는 반응이고요. 여기는 평형상수가 1600입니다. 또 2600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2 그 다음에 F2의 제곱 OF2의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값이 1600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는 것처럼 여기 평형 상태에 1리터 안에 각각의 물질이 A몰, B몰, B몰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골라봅시다. 온도 T는 일정하고요. 그 다음에 RT는 25 atm 리터 per 몰이다. 만사를 무시한다라 나와 있습니다. A하고 B의 값을 각각 구하라고 했습니다. A, B가 여기에 있는데요. 보게 되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A 몰 농도를 이제 대입을 해야 되는데 전체 부피가 1리터이기 때문에 여기에 몰수가 바로 몰 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소는 A고요. 플로린도 B인데 여기에 B의 제곱이니까 B의 제곱, 그 다음에 OF2가 B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B의 제곱 따라서 A분의 1이 되고요. A분의 1이 1600이니까 당연히 A의 값은 1600분의 1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기억값은 맞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B는 이제 나머지 이 녀석들의 값인데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자, 어떻게 보면은 이제 A가 1600분의 1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값을 구하는 데 있어서 이 전체의 만약에 몰수를 안다면 전체 몰수에서 A를 빼고 2로 나누게 되면 B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여기 전체의 몰수를 알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상기체 방정식에 보면은 자, PV는 nRT라고 있고요. 문제에서 여기 RT가 25라고 나왔으니까 여기가 25. 자, P는 1기압이고요. 부피는 1리터입니다. 여기만 구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1 곱하기 1은 n 곱하기 25. 그래서 n은 25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n은 여기 전체 다 더한 값이기 때문에 a 더하기 2b가 25분의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b는 25분의 1 빼기 1600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걸 이제 통분을 해가지고 우리가 하게 되면은 1600으로 통분이 되고요. 여기가 64를 곱하면 이제 1600이 나오니까 64 빼기 1 하게 되면 1600분의 63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B의 값이 이 값이 되기 때문에 2로 나눠주게 되면은 땡땡땡 B는 3200분의 63이 나와서 B의 값은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은 무색의 N2O4와 젓갈색의 NO2의 온도에 따른 평형이동 실험을 나타낸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응식이 있고요. 여기 엔탈피가 나와 있습니다. 아직 엔탈피가 이제 발열인지 흡열인지는 나중에 문제를 풀면 나오게 되겠고요. 여기에서의 평형상수 K값은 여기에서의 평형상수 값은 보게 되면 N2 곱하기 N2O4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가 N2O4 농도 분의 NO2 농도의 제곱이 이렇게 되죠. 자, 그랬을 때 각각의 실험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2O4가 이렇게 쭉 실험을 주기 하고요. 각각 0도씨 물과 50도씨 물에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0도씨 얼음, 그 다음에 50도씨 물에 충분한 시간이 넣어두고 거기서 평형을 이루게 된 다음에 꺼내가지고 25도씨 물에다가 이제 하게 된다는 거죠. 보면은 A는 어떻게 되나요? 0도씨 물에서 25도씨이기 때문에 온도가 증가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B의 경우에는 50도씨 물에서 25도씨이기 때문에 온도가 감소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과정 다의 시험관 A, B가 모두 평형에 도달한다면 NO2의 농도의 비를 측정을 한다라고 했어요. 자, 과정 다해서 A의 젓갈색이 진해졌다라는 겁니다. A는 어떻게 됐죠? 온도가 상승했습니다. 온도가 상승했는데 색깔이 진해졌다는 말은 이 녀석의 젓갈색이 됐다는 거고요. 젓갈색의 색깔은 누구냐면 NO2가 되겠습니다. NO2. 그러면 결국에는
다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정반응 쪽으로 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된다. 정반응으로 우세하게 된다. 자, 온도가 상승했을 때 정반응이 되려면 그 정반응이 무슨 반응이 돼야 된다? 흡열이 되어야 한다. 흡열이. 그래서 이 흡열이기 때문에 이 델타 H는 0보다 크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보기 기억에서 델타 H는 0보다 크다. 우선 맞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니은 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를 두 번째, 여기 가정 라에서 NO2의 농도비는 A 대 B가 2대 1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NO2의 농도의 B가 2대 1입니다. 근데 여기 A하고 B, 이 25도씨 물에 있는 이 A, B는 어떤가요? 온도가 일정하죠.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뭐도 일정하냐면 평형상수도 일정해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 K의 A와 자 여기에서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돼서 K의 A와 K의 B가 같아야 한다라는 거죠. KA와 KB가. 그럼 이제 KA의 농도를 우리가 평형상수를 구해보면 자, 우선은 N2O4는 잘 모르는데 NO2가 몇 대 몇이냐면 2대 1이죠. 뭐 여기가 뭐 2, M 근데 여기가 그냥 M 이렇게 됐을 때 이게 같으려면 여기는 분모도 어떻게 돼야 돼요? 2대 1이 되어야겠죠. 그러니까 2대 1이면은 여기가 4m의 제곱, m의 제곱이니까 1대 1이 되려면 여기 분모는 4대 1이 되어야 합니다. 4대 1. 죄송합니다. 4대 1. 따라서 여기 디귿에서 보면 과정 라에서 N2O4의 농도의 B는 A 대 B가 4대 1이다. 자, 이 값이 맞게 되는 겁니다. 자, 과정 다의 시험관 B에서 이 반응의 평형상수가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가에서는 A에서는 어떻게 됐죠? 정반응 쪽으로 이동을 했죠.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근데 B의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하강하게 됩니다.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은 어느 쪽으로? 역반응 쪽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죠? 아까 온도가 상승했을 때 정반응이었으니까 온도가 하강하면 이 반응에서는 역반응이고요. 역반응은 당연히 평형상수를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따라서 답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기체 A로부터 기체 B와 C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입니다. 자, 이렇게 반응식이 있고요. 우리가 평형상수식을 적어 봅시다. 그러면은 A의 제곱 분의 B 곱하기 C 이렇게 우리가 평형상수식을 우선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도 T에서 꼭지로 분리된 두 개의 강철 용기에 각각 A와 C 기체가 평형을 이루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꼭지를 기준으로 해서 서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어차피 온도가 T로 같기 때문에 왼편과 오른편의 평형상수는 같겠습니다. 왼편에는 A가 이제 미지수로 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전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걸 먼저 평형상수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는 부피가 4리터니까 4분의 6이 되겠죠. 그래서 4분의 6의 제곱 그 다음에 4분의 1 곱하기 4분의 9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4가 약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36이죠. 36분의 9 하니까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평형상수는 4분의 1이 되겠고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평형상수도 4분의 1이 되어야겠습니다. 여기도 4분의 1이고요.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여기는 1리터니까 여기는 몰수 그냥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x의 제곱분의 1 곱하기 1 하게 되면 여기 x가 2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x의 값은 2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구하고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에서 x는 2가 된다. 맞습니다. 자, 꼭지를 열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섞여가지고 봤을 때 반응지수하고 평형상수 중에서 누가 더 크냐 물어보고 있네요. 자, 섞여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A는 2 더하기 6이니까 8이 되고요. B는 1 더하기 1이니까 2가 됩니다. 자, C의 경우에는 1 더하기 9가 되니까 10이 되겠죠. 네, Q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는 자, 여기가 8몰, 2몰, 10몰인데 두 개 여기 전체 이렇게 부피가 되기 때문에 부피는 5리터가 됩니다. 그래서 5분의 8 제곱분의 5분의 2 곱하기 5분의 1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 5가 약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64가 되겠죠. 64분의 20 이렇게 해서 이걸 4로 나누게 되면 16분의 5. 자, K값은 아까 몇이었나요? 4분의 1이었죠. 이 K값보다 더 큰 Q가 되기 때문에 니은은 틀렸습니다. 니은은 틀렸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어느 반응으로 가나요? 역반응으로. Q가 K보다 더 크기 때문에 역반응으로 평형이 이동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꼭지를 열고 평형에 도달하였을 때 B의 양. 자, 이것들을 이제 8몰, 2몰, 10몰이었을 때 평형 이동을 해서 반응을 시키면 결국엔 얼마가 존재하느냐 물어보고 있는 건데요. 자, 2A 더 반응해서 B 더하기 C가 됩니다. 자, 여기서 A가 8이었고요. 그 다음에 B가 2였고 C가 10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섞게 되면은 역반응이 우세가 되니까 지금 역반응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 x 플러스 2x가 됩니다. 만약에 이게 정반응이라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 두 개가 플러스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8 플러스 2x 2 마이너스 x 10 마이너스 x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또 평행상수에 넣어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k는 자, 5분의 8 플러스 2x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가 5분의 2 마이너스 x 곱하기 5분의 10 마이너스 x가 되죠. 5가 이렇게 빠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8 플러스 2x의 제곱분의 이걸 곱해 2 마이너스 x 10 마이너스 x, 이게 이제 4분의 1이 되게끔 하면 됩니다. 자, 이 다음부터는 이제 좀 잘렸네요. 자, 이 다음부터는 약간 수학적인 요소가 이제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여기가 몇이 되냐면 5분의 1이 됩니다. x가 5분의 1이 되고요. 이 5분의 1을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5분의 9가 나오게 됩니다. 2 빼기 5분의 1은 5분의 9가 나오죠. 그래서 디귿 맞게 됩니다. 기억과 디귿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전부 다 이제 평행상수, 온도에 따른 그런 상수 특징들을 우리가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체 XY로부터 기체 X2와 Y2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과 온도 T에서 농도로 정의되는 평행상수 K이다. 자, 이와 같은 반응식이 있고요. 자, K는 평행상수식을 반응식을 적어보면 XY의 제곱, 그 다음에 X2, Y2. 자, 이렇게 먼저 평행상수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온도가 T에서 3개의 강철 용기에 X2, Y2, XY가 들어있는 것을 모형으로 각각 나타낸 것입니다. 자, 가는 우선 평형이라고 했네요. 평형 상태이다. 자, 보게 되면 여기 X2가 있고요, Y2가 있고 XY가 있습니다. 자, 이게 평형 상태, 여기는 이제 평형이 깨진 상태.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들이 이제 평행 상수값을 물어보고 있고, 나에서의 반응 지수, 다가 평형인지 아닌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선 봅시다. 여기서 가에서 여기다 써볼게요. 가에서 x2가 몇 개가 있죠? x2가 두 개가 있죠. 두 개. 그 다음에 y2가 몇 개 있나요? y2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xy가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 자, 이렇게 있었을 때 이제 평형이라고 하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K는 자, 2의 제곱분의 1 곱하기 2. 여기 2인데 이렇게 순서만 바꿔 썼습니다.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2분의 1. 자, 평형 상수가 2분의 1이 나왔습니다. 자, 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경우에는 x2가 하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y2가 몇 개인가요? 여기 또 하나가 있죠.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xy가 하나, 둘, 셋, 네 개. 좀 xy가 좀 많다는 걸 좀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q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철 용기이기 때문에 해보면
4의 제곱분의 1 곱하기 1 해서 16분의 1이 나옵니다. 자, 이 q 값이 이 2분의 1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얘는 이제 곧 정반응으로 이제 평형이 이동을 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다도 한번 해봅시다. 다도 x2가 몇 개 있냐면 한 개 있죠. x2가 한 개가 있고요. y2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xy가 두 개가 있죠. 자, 그래서 q를 해보면 여기가 4분의 1 곱하기 2 해서 2분의 1. 여기 가의 평행상수와 다의 반응지수가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디귿에서는 이제 평형상태이다. 이게 맞게 되겠고요. 평행상수는 2분의 1이 되겠고요. 나에서 반응지수는 16분의 1. 따라서 답은 5번으로 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기체 A로부터 기체 B와 C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자, 이렇게 반응식이 있고요. 이와 관련된 이제 평형상수식을 구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A의 제곱,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이렇게 적을 수 있겠습니다. 자, 온도 T에서 일정한 온도에서 반응 용기 A에서 C가 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 A에서 C 기체의 물 분율을 나타낸 겁니다. 각각의 0.4, 0.2, 0.4, 그러니까 4대 2대 4 정도가 된다면 우리가 뭐 2대 1대 2 이 정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를 한 2n, n, 2n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존재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농도로 정의되는 평형상수가 K가 0.5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평형상수는 자, 반응 용기 자, 일정한 곳에 일정한 부피에서 이렇게 물수가 이렇게 부피되어 있기 때문에 자, 2n의 제곱 분의 n 곱하기 2n 하게 되면은 여기 없어지고요. 여기 4가 되니까 2 나누면은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의 평형상수는 2분의 1, 0.5가 맞게 되겠습니다. 반응 용기에 A에서 C가 같은 양이 되도록 넣으면 정반응이 우세하게 반응이 된다. 자, 같은 양이면 뭐 1몰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1몰이면은 Q가 뭐 N몰? N몰이라고 할게요. 여기 전부 다 똑같이 N몰, N의 제곱, N, N 넣으면 반응지수는 1이 됩니다. 이 반응지수는 K보다 더 큰 값이기 때문에 정반응이 우세한 게 아니라 역반응이 우세하게 되겠죠. 그래서 니은 틀렸습니다. 진공의 강철 용기 A 기체에 1몰을 넣은 후에 평형에 도달했을 때 A 기체의 몰 분율은 0.4이다. 자, 오른쪽으로 와서 보겠습니다. 화학 반응식을 적어보면 이렇게 A가 분해가 돼서 B와 C가 되는 겁니다. 자, A가 먼저 1몰이 있었고요. B, C는 없었습니다. 얼마나 반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반응했더니 이 값이 있는데 반응을 해보면 마이너스 2x 여기가 플러스 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1 마이너스 2x x가 이렇게 됩니다. 결국에는 A만 넣었을 때 분해가 돼서 생성되는 B하고 C는 서로 어때요? 몰수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 분율도 같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A가 0.4라면 1에서 0.4를 뺀 0.6을 이 둘이 나눠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0.3, 0.3 이렇게 나눠 갖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게 평형에 도달했다고 했거든요. 그럼 여기 나눠지는 몰 분율을 가지고 우리가 평형상수를 구했을 때 2분의 1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은 밑에다가 한번 해보면요. K는 0.4의 제곱 곱하기 0.3 곱하기 0.3 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0.16이 되고요. 여기 0.09가 돼서 2분의 1이 됩니까? 안 됩니까? 2분의 1이 되지 않죠. 2분의 1보다는 조금 더 크긴 크지만 2분의 1은 아닙니다. 따라서 평형에 도달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달한다면 몰 분율이 0.4가 아니게 되죠. 그래서 D가 틀렸습니다. 따라서 답은 몇 번이냐? 1번으로 우리가 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12번입니다. 자, 다음은 기체 A로부터 기체 B와 C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과 온도 T에서 농도로 정의되는 평형상수이다. 자, 이와 같은 반응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평형상수식은 A의 제곱,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온도 T에서 강철 용기의 A와 C의 초기 농도를 달리 실험을 1에서 3에서 각각 초기 농도와 평형에 도달하였을 때 평형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자, 보게 되면은 여기 3번만 이렇게 초기 농도가 다 주어져 있고요. 나머지는 다 이제 A와 B로 이렇게 비지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을 먼저 보고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 텐데요. 3번의 경우에 이제 오른쪽에도 한번 해볼게요. 3번의 경우에 이 A 반응에서 B, 그 다음에 C가 되는 반응에서 처음에 최초에 4가 있었고요. 반응하고 나서 3이 남았다는 말은 C가 마이너스 1을 반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수 B가 2대 1대 1에 의해서 마이너스 1 플러스 2 된다고 한다면 여기가 6, 3, 3 이렇게 납니다. 자, 이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해봅시다. K는 자, 36, 6의 제곱이죠. 36 곱하기 3 곱하기 3 하면 9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초 여기 3번 실험에 의해서 동일한 온도 T에서의 평형상수 값은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1번과 2번을 우리가 한번 풀어보면요. 자, 1번에서 여기가 A가 있고요. 0이 있고 0이 있습니다. 자, 여기가 3이 됐기 때문에 여기가 플러스 3이라고 볼 수 있겠죠. 플러스 3, 플러스 3, 마이너스 6 했을 때 3, 3, A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자, 이 값 또한 주어진 이 값으로 우리가 평형상수 4분의 1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보면은 A 마이너스 6의 제곱 9, 이 값이 4분의 1이 나와야 되고요. 이 값을 구하게 되면 A는 12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이 12가 되고요. A가 12면은 X의 값은 몇이 되나요? 6이 되죠. 6.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실험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가 B 플러스 C 했을 때 이번엔 B 제로가 되고 여기서는 C가 또 3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3 플러스 3 마이너스 6 3 B 플러스 3 B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형상수 대입을 해보면 B 마이너스 6의 제곱 B 플러스 3 곱하기 3이죠. 3 해서 4분의 1을 구하게 되면 B는 24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가 24가 되겠고요. Y는 이 값에다가 3을 더한 거기 때문에 여기가 27. 빈칸 마저 다 채워볼까요? 여기가 B가 24게 되면은 6을 빼게 되면은 18이죠. 그래서 여기가 18이 되고요. 여기 1번 실험에서 생성된 B는 여기 3이 되겠습니다. 또 여기서 보게 되면은 6, 3, 3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X의 값과 Y의 값과 평형상수 값을 대입을 하게 되면 X는 6이고요. 평형상수 값은 4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Y의 값은 27이네요. 이걸 계산을 하게 되면 18이 나와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체 A로부터 기체 B와 C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과 온도 T에서 농도로 정의되는 평형상수 K이다. 자, 이 평형상수 K를 구하게 되면 K 값은 A의 제곱 분의 B의 B승 곱하기 C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그림은 실린더에 A 기체에서 C 기체가 들어있는 초기 상태와 반응하여 평형에 도달한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초기 상태의 반응 지수는 Q는 N제곱분의 4K일 때 평형 상태에서 A 기체에서 C 기체의 몰 분율을 나타낸 것으로 적절한 것은 온도는 T로 일정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보게 되면 우선 처음에 반응을 하기 전에는 똑같이 일기압이었는데 평형 이동을 하고 나서도 여기 부피가 똑같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온도가 같고 압력이 일정하다고 압력을 같다고 했을 때 부피가 같다는 말은 여기 초기 상태에 있는 전체의 기체의 몰수와 평형 상태에 있는 기체의 몰수가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반응이 진행되더라도 몰수가 변하지 않는 반응식은 여기 보는 것처럼 반응물의 계수합과 생성물의 계수합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2가 되겠고요. 여기 더해서 2가 되려면 B는 1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값이 1이기 때문에 뭐 지워도 상관은 없을 것 같네요. 자, 그랬을 때 평행상수가 반응 지수가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먼저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내려서요. 여기 위에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Q는 자, 여기가 부피가 모르기 때문에 여기를 V리터라고 할게요. 그러면 Q는 자, V분의 N의 제곱 그 다음에 V분의 1 곱하기 V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V는 약분이 되고요. V는 약분이 되고 이거는 N 제곱분의 1이 됩니다. 자, 이 Q 값이 N제곱분의 4KQ와 같다 했기 때문에 이 값이 N제곱분의 4K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N 약분이 되면 평행상수는 4분의 1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평행상수가 4분의 1인 상황에서 우리가 이 A가 N몰이고 B가 1몰, C가 1몰이 반응을 했을 때 이때 평행 상태에서의 이제 몰 분율을 우리가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A B 플러스 C 그래서 여기가 N이고요. 1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A가 먼저 반응한다고 해봅시다, 우리가. 그래서 정반응 상태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2x, 여기가 플러스 x, 여기가 플러스 x가 되겠죠. 해보면 n 마이너스 2x, 1 플러스 x, 1 플러스 x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평행상수를 구해보면 자, 똑같이 부피가 변하지 않는 여기도 v 리터이기 때문에 자, v분의 n-2x의 제곱 그 다음에 v분의 1 플러스 x v분의 1 플러스 x 자, v는 약분이 되고요. n-2x의 제곱 1 플러스 x의 제곱은 몇이 되냐면 4분의 1이 됩니다. 4분의 1. 자, 그렇게 됐을 때 이거를 이제 다 제곱근으로 풀어내 봅시다. 제곱근으로 풀어내 보면 n-2x 1 플러스 x가 2분의 1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x 곱해가지고 1 플러스 2x는 n-2x가 되겠네요. 그래서 x로 묶어보겠습니다. 여기가 4x는 n-1이 되고요. 그래서 땡땡땡 x는 4분의 1 마이너스 n-1이 되겠습니다. 자, 이 값을 이제 여기가 지금 이 값들이 지금 다 반응 후의 값들이기 때문에 보게 되면 a는 n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n 마이너스 2분의 n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b의 경우에는 이걸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4분의 n 플러스 3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여기가 잘못됐네요. 여기가 2가 돼야 되는데 여기가 2가 되다 2로 안 하고 1로 하다 보니까 계산이 완전히 다 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4x n-2가 되고 여기가 2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다시 여기서 할게요. 그래서 a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질 않고요. n-2분의 n-2 a가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2분의 n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의 경우도 이걸 대입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4분의 n 플러스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c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4분의 n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각각이 남아있는 개수가 어떻게 되나요? 몇 대 몇이 되죠? 2대 1대 1이 됩니다. 그래서 A, B, C가 2대 1대 1을 찾아보면 답이 이제 2번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16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기체 A로부터 기체 B가 생성되는 반응의 열화학 반응식입니다. 자, A가 B가 되고 B가 A가 되는 반응인데 자, 이때 델타 H가 0보다 작습니다. 아, 이거 발열이군요. 발열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평행상수 K는 A의 A승 분의 B
B의 농도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봤을 때 여기 가를 통해서 여기 있는 개수가 몇인지 알 수 있어요. A가 3에서 1이 됐을 때 0에서 1, 즉 2대 1의 B로 반응하기 때문에 2대 1의 B로 반응합니다. 따라서 A의 값이 몇이 되냐? 2가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행상수가 이제 같은 1이기 때문에 1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나에서의 평행상수는 A가 1이고 B가 2입니다. 따라서 평행상수가 2가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다의 경우에는 A가 2고 B도 2가 됩니다. 그래서 4분의 2 해서 2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자, 지금 다 평행상수가 이렇게 변했죠. 변했다는 말은 온도가 다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가에서 나로 갈 때, 나에서 다로 갈 때 온도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자, 평행상수가 증가했네요. 자, 어떻게 발열에서는 온도가 평행상수가 증가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온도가 하강 내려가야 되고요. 평행상수가 작아지려면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평행상수가 작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온도의 크기를 제시를 해보면 우선 T2가 가장 낮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 또 가와 나를 비교해 보면 가에서 다로 갈 때도 어떻게 되죠? 평행상수가 감소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가 가장 온도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2, 그 다음에 T1, 그 다음에 T3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우선 D것을 볼까요? D것은 T1과 T2의 온도 변화, 온도의 크기인데요. 여기서 T1이 T2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D것 맞습니다. 가에서 1분일 때입니다. 1분일 때 정반응 속도가 역반응 속도보다 빠르다. 자, 이게 지금 보게 되면 A가 줄어들고 B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A가 줄어들고 B가 증가한다는 말은 정반응이 계속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 계속 정반응, 여기 평행에 도달하기까지는 계속 정반응 속도가 역반응 속도보다는 빠릅니다. 그래서 기억 맞게 되겠죠. 니은 T3에서 농도로 정의되는 평행상수는 1이다. 아니죠. 2분의 1로 우리가 구했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기체 A로부터 기체 B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입니다. 여기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자, B는 반응 계수가 되겠고요. 자, 그랬을 때 그림은 실린더 A에서 B가 들어있는 평행상태 1에서 피스톤에 추를 올린 후 도달한 평행상태 평형 2와 그 이후 헬륨을 첨가한 후에 도달한 평행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우리가 평행상수식을 구할 수 있겠는데 여기 계수부터 우리가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여기 A가 증가했고 B가 감소했잖아요. 그런다는 말은 지금 이렇게 역반응 쪽으로 이제 반응이 진행된다라는 건데 A가 0.1몰 증가할 때 B가 0.2몰 감소했다는 말은 A하고 B의 반응 계수 B가 1대2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1대2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B의 값은 2. 따라서 2를 토대로 우리가 평행상수식을 구해보면 A의 농도분의 B의 농도의 제곱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보기 기억에서는 여기 H1과 H2 즉 부피를 비교하라고 하는데요. 딱 보기에는 절반처럼 보이긴 한데 실제로 이게 절반인지 아니면 절반보다 조금 클지 작을지는 실제로 우리가 이론적으로 계산을 해봐야지만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자, 기억 같은 경우에 자, 여기 평행상수와 여기 평행상수를 한번 갖다 하고 놓고 부피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형 1에서 평형상수 K는 자, 여기가 지금 V가 V1이라고 할까요? 여기 V1, 여기를 V2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A의 농도는 V1 분의 0.8, 그 다음에 또 여기도 V1 분의 0.8, 여기는 이제 제곱이 되겠죠. 여기 있는 이 값이 보게 되면 V1 약분되고 여기 하나 남고요. 또 0.8 하나 남아서 실제로 V1 분의 0.8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2에서의 평행상수를 우리가 한번 구해보면 실험 2에서 평형 2에서 보면 자, 이번에는 V를 V2라고 하겠습니다. V2분의 0.9가 되겠고요. V2분의
0.6의 제곱이 됩니다. 여기 약분되고 여기 없어지고 여기가 제곱이 되면 0.36이 됩니다. 0.36을 0.9로 나누면 4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V2분의 0.4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값이 서로 이제 같다라고 놓고 풀면은 V1이 V2의 2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니은 추 한 개에 의한 압력이 일기압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추 한 개를 올려놔 가지고 부피가 절반이 됐으니까 일기압이다, 딱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되게 일기압 더하기 부피가 절반이 됐으니까 추도 일기압이지 않느냐. 자, 그때는 여기 두 개의 몰수가 일정할 때입니다. 근데 잘 보면 여기는 두 개 합하면 1.6몰이고요 여기 두 개 합하면 1.5몰입니다 몰수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바로 부피가 절반이 됐다고 해서 압력이 2배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되느냐, 바로 이제 이상기체 방정식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자, PV는 N, R, T에서 온도가 일정하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상수는 일정하고요. 그러면은 압력 곱하기 부피가 몰수에 비례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압력을 물어봤기 때문에 P는 V분의 N 이렇게 이 값과 비례한다 고 각각의 부피분의 몰수를 비교해서 우리가 압력을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은 자, V1에서는 부피가 V1이고요 몰수가 1.6몰이고요 그 다음에 V2는 1.5몰입니다 근데 V2는 V1의 어떻게 되죠? 절반이 되죠. V1 그렇게 되죠. 그러면은 V1분의 1.6 대 V1분의 3, 이게 어떻게 되냐, 여기 지금 일기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일기압이고요. 자, 네모 여기는 일기압 플러스 추의 압력이 더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V1 사라지고요. 네모는 3분의 1.6, 죄송합니다. 이게 반대로 했네요. 1.6분의 3 이렇게 됩니다. 제가 산수를 많이 못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은 이게 몇이 나오냐면 1.875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1.875는 아까 말했지만 대기압 1 플러스 0.875 이기 때문에 여기가 대기압이고요. 이게 바로 추의 압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추 한 개의 압력은 일기압이 아니라 0.875 기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D급 보겠습니다. 첨가한 헬륨의 양이 이제 1.3몰이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이것도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서 지금 서로 이거 두 개의 압력은 서로 같죠. 같은 상황에서 부피가 2배가 됐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있는 3몰입니다. 3몰. 여기 전체 몰수는 3몰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헬륨이 들어간 수를 알려면 A, B를 알아야 되는데 그럼 여기 0.9, 0.6이지 않느냐. 근데 그러지 않고 부피가 늘어났기 때문에 다시 평형이동이 일어납니다. 평형이동이 일어나서 분자수가 많은 쪽으로 이제 정반응 쪽으로 또 반응이 진행이 돼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1에서 2로 갈 때 부피가 절반 줄었을 때 0.8, 0.8에서 0.9, 0.6으로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녀석이 다시 부피가 이만큼으로 늘어나게 되면 이 평형이 이 녀석들이 다시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이해됩니까? 원래 이제 부피 처음 이만큼의 부피일 때 0.8, 0.8이었는데 얘를 절반으로 줄여서 0.9, 0.6이 됐잖아요. 근데 이 녀석의 부피가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갔기 때문에 A하고 B는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0.8, 0.8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헬륨이 몇이 되느냐? 여기 전체가 몇이라고 했죠? 아까 3몰이죠. 왜냐면 여기 압력 같고 부피가 온도 같고 부피가 2배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전체 몰수는 2배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2배. 그죠? 그럼 전체가 3몰인데 A하고 B를 더한 값이 몇이냐면 1.6몰이기 때문에 나머지 여기는 1.4몰이 들어와야 3몰이 돼서 첨가한 헬륨의 양은 1.4몰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어렵나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평형 1에서 평형 2가 될 때 부피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여기가 V1이고요. 여기가 2분의 V1이고 여기 다시 V1입니다. 리터 이렇게 보면. 그죠?
우리가 보통 압력에 의해서 압력이 커지긴 했지만 결국에는 부피가 작아지면 존재할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분자수가 줄어드는 쪽으로 역반응 쪽으로 반응이 진행이 돼요. 이게 역반응 우세. 그죠? 근데 다시 원래대로 부피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게 다시 이게 정반응 우세로 이제 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원래 있던 그 몰수가 그대로 0.8, 0.82 된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전체 몰수가 3몰이라고 했을 때 전체 몰수에서 이거 두 개 더한 1.6을 빼면 헬륨의 몰수는 바로 1.4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맞다. 이렇게 우리가 풀어내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기체 A로부터 기체 B가 생성되는 반응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평형상수식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림은 한쪽 끝에 막힌 J자관에서 A 기체와 B 기체가 들어있는 평형 상태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를 온도를 낮췄습니다. 온도를 낮춘 후에 도달한 평형 상태의 평형 2를 나타낸 것이다. J자관의 내부의 단면적은 일정하고 대기압은 76cm Hg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먼저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이 J자관 내부에 있는 이 전체 기체의 압력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됐을 때 대기압 1기압이 누르고 있고요. 또 여기 79cm만큼 누르고 있습니다. 19cm만큼. 따라서 여기에 내부의 압력은 여기가 76이니까요. 76 더하기 19 하게 되면은 우리가 95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95cm Hg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경우는 서로 여기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가 76cm Hg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온도는 TK에서 2분의 T 이렇게 됐다는 거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전체 기체 부피가 어떻게 되는지 감소하는지 아니면은 증가하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PV는 nRT에서요. PV는 nR. 자, 다시 이쪽으로 와서요. 자, PV는 nRT에서요. 자, 뭘로 바꾸게 되면은 RT분의 PV. 어차피 상수값이니까 냅둔다면 자, 온도, 압력, 부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압력 다 구했고요. 부피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온도 여기 있습니다. 자, 보면은 평형 1에서의 몰수 대 평형 2에서의 몰수를 우리가 봐보면 자, T분의 P가 95입니다. 95 V가 되겠고요. 대 자, 2분의 T 대 압력이 76이고 여기가 2분의 V가 됩니다. 자, 여기가 2분의 V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가 19cm가 이렇게 있는데 이 녀석들이 이제 실제로는 차이가 이렇게 있는데 얘네 여기가 끝에 맞춰져 있잖아요. 여기 끝에 이렇게. 근데 결국에는 얘도 내려오고 얘도 올라오고 같이 비슷한 속도로 내려오고 올라가고 해서 결국엔 가운데서 만납니다. 그래서 여기 부피가 딱 이 전체 19cm의 절반 9.5cm가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압력이 76이 되고 부피가 2분의 V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여기가 3이죠. 두 개 더하면 3이죠. 그래서 3, 두 개가 각각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냥 네모로 하겠습니다. 자, T 약분되고 V 약분되고 E 약분이 됩니다. 그러면 네모는 자, 95분의 76 곱하기 3 해서 2.4가 나오게 됩니다. 계산을 하면. 그래서 여기 A의 평형 2에서의 A의 몰수와 B의 몰수의 합이 2.4가 되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3이었는데 2.4로 어떻게 돼요? 몰수가 감소했습니다. 자, 몰수가 감소했다는 말은 무슨 반응으로? 정반응으로 이제 평형이 이동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EA 반응해서 B 그래서 2mm몰 여기가 1mm몰입니다. 그래서 이제 A가 줄어들고 B가 증가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EX 플러스 X 그래서 E 마이너스 EX 1 플러스 X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한 값이 몇 나오면 된다고요? 2.4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해 봅시다. 그러면은 3 마이너스 X가 2.4가 되겠고요. 따라서 X는 되겠고요. 여기다가
x는 0.6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x가 0.6이니까요. x가 0.6이니까 b가, 자, 여기가 몇이 되죠? 1.6이 되고요. 여기는 얼마가 되나요? 2-2x니까 0.8이 되죠. 0.8. 그래서 A는 0.8 밀리몰, 그 다음에 B의 경우에는 1.6 밀리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평형 2에서 몰 농도는 누가 더 크냐? 당연히 몰수가 더 많은 녀석이 더 크겠죠. 그래서 B가 A보다 크다 맞게 되겠고요. 다음 니은 평형 2에서 A의 부분 압력은 25cm Hg다. 자, 이 녀석의 전체 압력은 76이고요. 자, 구하면은 2.4 중에서 몇이냐면 0.8만큼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A가. 근데 계산을 해보면 여기가 25. 얼마 나와요. 정확하게 아니더라도. 그럼 25보다 크죠. 그래서 니은 맞습니다. 자, 평행상수 1에서의 평행상수분의 평형 2에서의 평행상수가 5이냐 물어보고 있어요. 자, K1은 자, 여기가 이제 뭐 19라고 해도 되고, 우리가 V라고 했죠. 여기서 어디가 V라고 했죠. 여기가 V가 되겠고, 여기는 2분의 V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V분의 2 제곱 V분의 1 하게 되면, 자, 4분의 V가 되겠고요. K2번의 경우에는 좀 올려서 쓸게요. 여기가 2분의 V분의 0.8의 제곱, 여기가 2분의 V분의 1.6 계산을 하게 되면 이게 0.8분의 V가 나오게 됩니다. 0.8분의 V. 그러면은 우리가 K1분의 K2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K1분의 K2를 하는 거기 때문에 4분의 V, 그 다음에 0.8분의 V 되죠? 여기 약분되고 0.8분의 4 해서 5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맞네요. 이것도 맞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5번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좀 다시 한번 여기서 이렇게 선생님이 좀 난잡하게 좀 풀긴 했지만, 우선 우리가 전에도 이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런 평형 상수식은 기본적으로 이제 적용을 하되,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어 나갈 때, 특히 기체 문제가 나와 있을 때 항상 여기 기체, 이상기체 방정식도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사용을 해야 한다는 걸 꼭 명심하길 바랍니다. 아무튼 긴 시간 이렇게 거의 한 10문제 정도 되긴 했지만, 풀이 과정이 조금 복잡하고 길게 풀이하는 과정이 많아가지고 힘들었을 텐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이거 듣고도 이해가 잘 되지 않으면 선생님께 찾아오면 선생님이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